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251페이지 7번째 장 조적 19조입니다. 자, 조적 19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벽돌 구조. 자, 두 번째 블록 구조. 세 번째 돌 구조.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요 벽돌 구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벽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얘도 만만치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장점 여러분 쭉 보시면 되는데, 단점에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요 벽돌 구조입니다. 아셨죠? 조적식에. 모든 조적식에서 가장 큰 단점하면 여러분 뭐예요? 횡력이 약한 거죠? 횡력을 다른 말로 수평력, 자, 지진력, 풍력을 횡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좀 확인하시고, 자, 저는 페이지 2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52페이지 보면 여러분 벽돌이 나옵니다. 벽돌 구조예요. 벽돌 쌓기가 벽돌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벽돌의 크기가 존재하는 거죠. 크기. 자, 크기는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 190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 90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57이에요. 그래서 이걸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벽돌은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벽돌이 존재해요. 아셨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분 붉은 벽돌, 또 점토 벽돌이라고도 하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콘크리트 벽돌이에요. 과거는 이걸 뭐라고요? 시멘트 벽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화 벽돌이 있는데 그 외에도 벽돌 종류 많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자, 문제는요,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야, 벽돌은 또는 벽돌을 벽돌이 이런 식으로 벽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무조건 요 벽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붉은 벽돌은 어떻게 만드냐? 점토를 구워서 만들어요. 아셨죠? 불에 구워서 만든다고.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콘크리트 벽돌은 비벼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시멘트가 경화하는 과정에서 굳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내화 벽돌은 언제 쓰냐? 내화 벽돌은 여러분 왜 가마 만들 때 써요? 가마. 도자기나 숯 구울 때 쓰는 그 가마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요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붉은 벽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벽돌하면 무조건 붉은 벽돌 얘기하지, 요 콘크리트 벽돌은 아닙니다. 자, 요즘은 또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콘크리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보면 여러분 토막 벽돌이 여러분 토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는요, 여러분 벽돌의 마름질이에요.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걸 여러분 마름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지 않은 벽돌을 여러분 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요 마름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벽돌은 몇 장이 아니야. 몇 개 아니야. 자, 온장을 여러분 몇 등분 할 거냐면 4등분 합니다. 자, 4등분해서 요만큼, 즉 얘는 전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면 소점 0.25. 그래서 이 벽돌을 2호 토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은 전체의 4분의 3이 되는 거죠.
소수점 0.75. 그래서 이 벽돌의 이름이 7호 토막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어떤 걸 봐야 되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자르냐면 요 길이 방향으로 자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벽돌의 이름이 반절이에요. 아셨죠? 근데요,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라고 나오잖아요. 반토막은 요렇게 자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요렇게. 얘가 여러분 뭐예요? 반토막이에요. 그럼 반절하고 반토막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설개론에서 만약에 반토막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셨죠? 반토막이 나올 일이 없다고요. 결론은 뭐? 반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반토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지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반토막이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럼 반토막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 고르면 무조건 걔 고르면 돼요. 그게 틀린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벽돌이라면 요 면을 마구리면 요 면을 뭐라고요? 길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요 면이 보이게 쌓으면 마구리 쌓기고 요게 보이게 쌓으면 여러분 뭐예요? 길이 쌓기라고 얘기하면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디 가냐면 페이지 253페이지 두 번째 벽돌의 줄론입니다. 자, 이렇게 쌓으면 이걸 막힌 줄론 또는 막힌 줄론 쌓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쌓는 걸 여러분 통줄론 쌓기 또는 통줄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줄론요 막힌 줄론 쌓는 것을 여러분 원칙으로 합니다. 아셨죠? 이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 쌓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쌓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쌓으면 여러분 힘을 받는 내력벽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통줄로는요. 자, 무조건 쌓으면 여러분 얘는 자, 비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주용도가 치장, 장식용이 되는 거지 튼튼한 용으로 쌓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통줄론 쌓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여러분 타일이 무조건 통줄론이죠. 타일을 갖다가 여러분 막힌 줄을 쓰면 그거 썩 보기 안 좋아요. 통줄론입니다. 자, 그래서 멋있게 하려면 무조건 뭐라고요? 일자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왜 얘가 힘을 받냐? 제가 한 장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을 받는데 그 밑에 벽돌이 두 장이 반반씩 나눠가져요. 요 밑에는 요 세 장이 또 힘을 또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점점 퍼지면서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각각 한 장에 받고 있는 그 무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분산이 안 되고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바로 힘을 받다 보니까 얘가 힘 받으면 어때? 못 받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힘 받는 용도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바로 밑에 보니까, 자, 두 번째, 벽돌 벽면은 치장으로 할 때 바르는 줄로는 치장줄이라고 한다. 치장줄의 깊이는 6mm라고 하고 그 의장은 0.4시방세. 자,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줄론입니다. 아셨죠? 이거 줄론. 이게, 자, 통줄론이든 막힌 줄론이든
요 줄눈 폭은 여러분 무조건 몇 밀이에요? 10mm. 자, 여기도 10mm예요. 무조건 폭이 얼마라고요? 10mm라고. 자. 요걸 잘라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하셨죠? 잘라서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 가로줄눈의 줄눈 폭이 얼마요? 10mm. 세로줄눈 폭이 얼마요? 10mm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요 벽돌과 요 벽돌을 쌓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모르타르가 필요한 거죠? 자, 모르타르예요. 자, 이 모르타르를 뭐예요? 쌓기용 모르타르예요. 다르라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벽돌 무슨 벽돌이에요? 적벽돌, 붉은 벽돌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벽돌이니까. 자, 문제는 이 쌓기형 모르타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시멘트 색깔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줄눈이요? 방금 읽은 게 무슨 줄눈이에요? 치장 줄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치장은 예쁘게 하는 줄눈이 치장 아니에요? 예쁘게 하는 줄눈. 여러분 빨간 벽돌 보면 맨 마중에 보면 어떤 데는 요 부분이 어떤 데는 검정색도 있고 어떤 데는 흰색도 있고 요즘은 붉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 있어요. 색깔을 넣으면 돼. 그게 여러분 치장 줄눈이야. 그러면 이 쌓기형 줄눈 여러분 이걸 파내야 돼요. 하셨죠? 파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 했어. 요 빨간색으로 했어. 빨간색으로.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보이겠죠? 이건 저는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들어가는 깊이가 몇 밀리나? 여기 치장줄눈인데 여기에 몇 밀리예요? 6mm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치장줄눈이거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치장줄눈의 그 깊이가 6mm로 하라는 거지. 폭이 6mm로, 너비가 6mm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치장줄눈을 바를 때는 줄눈 모르타가 굳기 전에 여러분 줄눈 파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굳기 전에 파야지. 다 굳은 다음에 파지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자, 다음에 세 번째 벽체 강도입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벽돌 자체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접착 모르타르의 강도가 벽돌 자체의 강도 이상이 되어야 튼튼한 쌓기가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요 쌓기용 모르타르죠. 아셨죠? 자, 지금 나오는 건 여러분 벽돌 벽에서 자, 쌓기용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이 가지고 있는 벽돌 강도보다 커야 돼요. 아셨죠? 이 쌓기용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한다고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서 쌓기용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게 접착제잖아. 이 접착제가 만약에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 못하면 제가 조금만 발로 차면 어때요? 쭉 무너지는 거지. 그럼 발로 찼을 때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 누가 버텨야 돼요? 벽돌 강도가 버티는 게 아니라 모르타르 강도가 버텨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네 번째 벽돌 쌓기 시공에서 여러분 1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준비해서. 자, 저는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붉은 벽돌은 그냥 벽돌은 해도 상관없죠. 벽돌 쌓기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후수로 물을 뿌려 충분히 적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 더미에 여러 시간 물 뿌리게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고 나와요. 자, 동아리 세 번째 맨 밑에 254페이지 맨 밑에요. 자,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는다. 자, 저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아셨죠? 무슨 정리? 여러분, 벽돌의 물축입니다. 자, 여러분, 벽돌, 붉은 벽돌. 자, 그냥 벽돌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콘크리트 벽돌. 자, 하나 더 갑시다. 세 번째, 내화 벽돌. 자, 붉은 벽돌은 쌓기 직전에 여러분 물축임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벽돌과 내화 벽돌은요, 물축임 금지입니다. 아셨죠? 이거 구분해서 하세요. 아셨죠? 구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는 벽돌 쌓기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네 가지 방법이 표에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자, 정리 좀 합시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저 벽돌 쌓기 방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몇 페이지였죠? 255페이지. 총 몇 가지 할 거면 네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여러분, 영국식 쌓기예요. 또는 영식 쌓기에도 상관없고. 자, 얘는 어떻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 영국 쌓기로 하면 내력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가장 모든 쌓기 방법 중에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그 안에서 토막을 씁니다. 무슨 토막을 쓰냐면 2호 토막하고 반절을 사용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혹시 반절 대신에 반토막을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아셨죠? 반토막은 절대 안 돼. 크기가 다른데요. 자, 그러면 자, 나중에 가면요, 영국식을 2호 토막을 쓴다고 그러는지 7호 토막을 쓴다고 그러는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국식의 이응하고 2호 토막의 이응 묶어버려요. 아셨죠? 영국식의 이응하고 2호 토막의 이응 묶으라고. 그러면 7호 토막을 여러분 다른 데 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헷갈리는 거지 다른 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도대체 영국식은 2호 토막, 7호 토막, 아니 2호 토막과 반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어디에 쓰는지. 자,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할게요. 여러분, 벽돌을 한 단, 두 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식 명칭은 한 켜, 두 켜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여러분 길이면이 보니까 뭐라고요? 길이켜. 자, 마구리면이 보니까 마구리켜. 이렇게 벽돌은 길이켜와 마구리켜를 번갈아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잘 못 쌓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통줄눈이 생겼잖아. 여기는 막힌 줄눈이지만. 그럼 통줄눈이 되면 여러분 힘을 못 받으니까 이건 비내력벽이라고. 그러면 이 통줄눈을 갖다가 막힌 줄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누가요? 얘들이. 이오토막과 반절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요. 이오토막은 여러분 몇 분의 몇 자리예요? 이건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짜리라고. 그러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쪽에 속하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작은 거니까 얘들은 작은 거니까 요 큰 쪽에 들어가면 안 돼. 작은 토막 쪽에 들어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통줄이 생겼으니까 여기에다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이오토막. 이오토막은 4분의 1입니다. 전체 길이에 대해서 지금 반절 나눠졌죠? 그러면 한 번 더 나누면 여러분 뭐예요? 요 크기가
여러분 이 크기가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오토막이에요. 이 크기가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반절 크기하고 똑같죠? 여러분 요거 보실래요? 반절은 지금 요거잖아. 지금 이 벽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잖아요. 반절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잖아, 이 크기. 이 크기나 이 크기는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오토막과 반절이 같이 쓰이는 이유가 뭐예요? 크기가 같다고요. 아셨죠? 크기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즉 이오토막과 반절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놓는 벽돌의 순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통줄눈이 없어졌네요. 없어졌다고. 자, 중요한 개념은 야, 너 이오토막과 반절은 어디에서 써요? 마구리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구리켜에서 사용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마구리켜죠. 혹시 이게 기리켜라고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화란식. 다른 말로 네덜란드식이 되는 거죠. 쌓기 방식이에요. 자, 얘도 쌓으면 여러분 내력벽이 됩니다. 사용돼요. 자, 두 번째. 자, 얘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모서리가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자, 그러면 어떤 토막 써요? 7호 토막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자, 요거 길이켜. 자, 마구리켜. 자, 길이켜. 자, 이렇게 번갈아 쌌습니다. 자, 얘도 여러분 잘못 쌓은 거죠? 통준이 생겼어.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자, 7호 토막은 여러분 전체가 얼마요? 4분의 3짜리 길다고. 그래서 짧은 쪽에 들어가면 안 어울리니까 어때요? 긴 쪽에 들어가.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이미 통줄이 생겼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 통줄은 없애야 돼. 그러면 4분의 3이면 여러분 4분의 3이면 요만큼이 4분의 3이에요. 요거. 자, 여기도 여러분 4분의 3.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7호 토막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놓는 벽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너는 여기. 자, 너도 여기. 그럼 통줄은 없어져 버렸죠? 이거라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7호 토막은 어디에서 쓰냐라고 물으면 기리켜에서. 자, 볼 수 있다. 자, 기리켜에서 사용된다.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기리켜가 마구리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뭐가? 프랑스 쌓기죠. 이걸 불식 쌓기라고도. 얘는 그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 쌓기는 기본적으로 비내력벽으로 사용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밖에는 아니고 내부에서 통줄눈이 발생돼요. 쌓다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통줄눈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장 장식용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멋있게 쓸 때. 자, 네 번째. 자, 미국 시작해요. 자, 얘도 내려벽으로 사용돼요. 자, 근데 한쪽은 영국식하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 미국식을 쓰는데,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요, 결론 벽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벽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실내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이켜 5켜를 쌓고, 그 다음에 마구리켜, 자, 1켜를 계속 번갈아서 써요. 이게 여러분 미국식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식은요 가장 튼튼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야. 자, 그래서 이 방식이 가장 튼튼하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화란식은 왜 모서리가 가장 튼튼한지, 자, 모서리가 튼튼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7호 토막도 한 장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여기 한 장, 한 장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자, 봐요. 영국식은 자, 여기서부터 줄눈이 몇 개 나오냐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요 한 장 개념에서 자, 여기 하나, 여기 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줄눈이 적을수록 어때요? 모서리가 튼튼할 수밖에. 자,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냐? 얘는 4분의 3을 쓰면 4분의 1을 버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을 쓰면 4분의 3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큰 거 버릴래요? 작은 거 버릴래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작은 거 버리는 거죠. 큰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거 실제 쓴 거 보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 저거 온장처럼 보여요. 7호 토막처럼 안 보인다고. 온장처럼 보여요. 자, 하여튼 저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아무 조건이 없으면 영국식 아니면 자, 화란식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255페이지. 자, 벽돌 쌓기 방법 맨 위에 자, 1번입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영식이나 화란식으로 쌓는다라고 나와 있죠. 왜요? 튼튼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확인하시고, 자, 페이지 257페이지 볼게요. 257페이지 보세요. 자, 벽돌 쌓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화벽돌이에요. 자, 여기서 자, 내화벽돌도 여러분 통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페이지 257페이지 니은번. 내화벽돌은 흙, 먼지 등을 청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치기를 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내화벽돌은 주로 어디에 쓴다고요? 가마의 온도가 보통 1000도에서 2000도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갑자기 이 안에 물기가 다 안 빠졌을 때 가마가 가동되면요, 이게 수증기가 되면서 팽창하면서 벽돌을 터쳐버려요. 아셨죠?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좀 확인하시고, 자, 리을번 갑니다. 내화벽돌의 줄눈 너비는 보통 도면 또는 공사 시방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는 가로 세로. 여러분 내화벽돌은 치장 줄눈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 줄눈폭을 몇 미리를 한다고요? 6mm. 일반 보통 벽돌은 몇 미리였어요? 10mm. 근데 왜 얘는 6mm밖에 안 되냐? 여러분 온도가 높아가면 줄눈도 녹아버려요. 아셨죠? 그럼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틈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줄눈폭을 갖다가 줄눈 틈을 없애기 위해서 6mm로 작게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저는요 두 번째 공간 쌓기 좀 갑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여러분 공간 쌓는 요 진짜 목적이 주목적은요.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이 주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 쌓기는 어떤 게 공간 쌓기냐? 자, 자, 벽돌을 쌓는데 일정한 공간을 띄워놓고 쌓아요. 이걸 뭐라고요? 공간 쌓기. 자, 근데 이 공간 쌓기 그 안에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표시는요 무조건 단열재 표시입니다. 아셨죠?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이 떨어질 거리는 보통 50에서 70mm 정도 떨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두꺼운 벽체가 바깥으로 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얇은 거 있을 때 여기 두껍죠? 그러면 요 벽체가 어때요? 요게 바깥쪽이에요. 외측이라고. 이게 여러분 내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두꺼운 벽체는 바깥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측은요. 최소 여러분 반장 쌓기를 해야 돼요. 벽돌 반토막으로 쌓는 거 여러분 반장 쌓기. 나중에 보면 0.5비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벽은 여러분 얇으니까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 이 벽에 기대야 되는 거죠. 자, 기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 철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 거기서 자, 연결재라고 나와 있죠. 연결재.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여러분 연결재, 연결 철물이죠. 여러 가지 철물이 있는데 이 연결 철물에 설치 간격이 존재해요. 간격. 우리 교재는 이 간격이 없는데 자, 여러분 수직 간격이 있고 자, 수평 간격이 존재해요. 자, 수직 간격은 요거 400mm 이하로 하라고 하고 자, 수평 간격은 900mm 이하로 하라고 나옵니다. 자, 나중에 저거 자,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벽의 두께는요. 요 벽의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벽의 벽 두께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 벽의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꺼운 쪽 한쪽만의 벽의 두께를 벽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게 벽 두께가 돼요. 아셨죠? 두꺼운 쪽 벽의 한쪽 벽만의 두께를 뭘로 본다고요? 벽 두께라고 인정하는 거지. 전체가 벽 두께가 아닙니다. 아셨죠? 왜요? 벽이 따로따로인데 얇은 쪽이 아니라 두꺼운 쪽 한쪽만의 벽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뭐냐면 259페이지예요. 자, 259페이지 보면 또 쌓기 방법 중에 하나가 창대 쌓기가 나오죠. 창대 쌓기,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있어. 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벽돌로 이렇게 경사지게 쌓는 거 있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창대 쌓기.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재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얘는요 여기에 딱 맞으면 안 돼. 요거 옆으로 여러분 2장. 자, 옆으로 2장씩은 더 옆으로 나가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 물이 안 들어갑니다. 결론 여러분 창대 쌓기 하는 가장 큰 목적 뭐예요? 방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수.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단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 창문 틀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벽돌이 옆 세워서 이렇게 쌓아져요. 아셨죠? 이렇게 쌓아져.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요 각도는 몇 도요? 15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창문 틀 밑으로 요 벽돌이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깊이도 존재하죠. 그 깊이는 15도 들어갔으니까 얘도 15mm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문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쪽으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거리도 여러분 존재해요. 30에서 50mm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빗물이 여러분 벽을 타고 우리 집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모르겠다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공간은 여러분 전부 다 실리콘을 다 쏴줘야 돼. 아셨죠? 빈 공간은 빗물이 안 들어가게. 자, 네 번째 아치 쌓기예요. 자, 네 번째 아치 쌓기. 아치는 원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반절인 요 원을 이용합니다. 자, 아치를 지금 뭘로 쌀 거예요? 벽돌을 쌀 때는 여러분 그냥 쌀 수 없어요. 요런 뭐가 있어요? 거푸집이 필요한 거죠. 거푸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무너지게 이렇게 각재 같은 건 전부 다 돼야 돼. 세상에 여러분 거푸집 없으면 여러분 작업을 못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벽돌이 한 장씩 이렇게 쌓여진다면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이 들어갈 그것을 여러분 벽돌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심이 항상 여기에 모이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에 모이도록. 자, 이렇게 모이도록.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벽돌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셨죠? 자, 벽돌이 한 장 이렇게. 자, 벽돌이 한 장 이렇게. 자, 벽돌이 한 장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모르타를 채워. 그럼 벽돌 한 장의 크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벽돌 한 장의 크기는. 자,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벽돌을 제가 망치로 두드려도 절대 안 빠지는 이유가 빠져야 될 구멍은 요만큼인데 머리는 이만큼이니까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치 쌓기는요, 여기에 부재가 하부입니다. 이 아치란 부재가 하부에 아셨죠? 아치는 부재가 하부에. 무슨 힘이에요?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죠. 구조가 아치예요. 자, 그래서 아치는요, 여러분 무조건 작은 구멍 같은데 여러분 담당원이 자, 여러분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면 무조건 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시방서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 아치예요. 그 올리고, 자, 니은번 개구의 너비가 1m 이내일 경우는 평아치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니은번. 자, 개구부 폭이 1m 이내일 때는요. 무슨 아치예요? 평아치. 평아치가 뭔 뜻이에요? 요 수평아치란 뜻이에요. 아셨죠? 숫자를 여러분 빼서 뭐라고 한다고요? 평아치. 자, 그러면 평아치는 이렇게 만들어. 자, 여기에 중심점이 모이면 여기 중심점이 모이게 벽돌을 나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벽돌을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예요? 모르타를 채워놓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넓으면 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넓을 때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런 하체를 여러분 평하치, 정확히는 뭐예요? 수평하치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 1m 이내일 때만 써야 돼요. 자, 디귿번 계구의 너비가 1.8m 이상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부를 쓰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계구부에 구조 제한일 때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번 아치 쌓기는 그 축선을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 하고 여러분 요 축선을 따라서 여러분 먼저 벽돌 한 장 한 장 들어갈 그 위치를 여러분 표시를 합니다. 자, 하고 아치 어깨에서부터 여러분 아치 쌓을 때는 가운데서부터 쌓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장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다 미끌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쌓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쌓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양 어깨에서부터 쌓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쌓아서 맨 마지막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 위치에서부터 좌우 대칭으로 균등하게 쌓아 올라가면 돼요. 5번째, 기초 쌓기예요. 자, 뭐가 나와요? 기초 쌓기. 벽돌로 기초 쌓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줄기초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림으로 설명 좀 할게요. 자, 지금 그리는 부분 여러분 잡석 지정이에요. 잡석 지정. 자, 여기는 여러분 밑창 콘크리트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셨죠? 벽돌은 여기서부터 쌓아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또 한 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 줄기초.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벽돌로 싼 부분입니다. 아셨죠? 저기만 벽돌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자, 갑니다. 자,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치기를 한다. 자, 만약에 줄기초가 있다면 그 줄기초 윗면은 여러분 평평하게 자,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니은번 기초 윗면에 우묵한 곳은 벽돌 쌓기 전이래.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이 뭐예요? 골라준다고요. 쌓아야 될 면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자, 봐요. 여러분 줄기초 나중에 이만큼 붙이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평판지 못하면 여기다 모르타르를 채워서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르지 못하면 자, 모르타르 같은 걸로 평평하게 골라주라는 얘기입니다. 미장을 하라는 얘기 아셨죠? 자, 그 얘기였고 디귿. 자,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기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고 리얼번입니다. 기초 쌓기는 4분의 1비씩 한 켜 또는 두 켜 내어 쌓는다. 여러분 밖으로 내밀어 쌓는 걸 뭐라고요? 내어 쌓는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4분의 1씩 내어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씩 내어 쌓을 때 얼만큼 내어 쌓냐 물어보는 거죠. 한 켜 또는요, 자, 두 켜 정도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의 4분의 1비, 비가 뭐냐면 브릭 벽돌이란 뜻이에요. 벽돌의 4분의 1만큼. 무슨 뜻이에요? 2호 토막만큼. 아셨죠? 4분의 1이 2호 토막 아니에요? 그만큼 나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벌입니다. 벽돌, 기초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여러분 기초의 맨 밑이라는 얘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벽돌로 쌓은 맨 밑의 너비죠. 맨 밑이 되는 거죠. 요 너비는 여기에 몇 배? 2배 이상으로 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맨 밑은 여기에 쌓는 맨 밑은 여러분 몇 장이에요? 여러분 2켜 쌓죠? 한 켜, 2켜 쌓잖아요. 맨 밑은. 자, 그래서 벽 두께 2배라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라고 나오죠? 2켜 쌓기로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기초 쌓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구조 제한입니다. 자, 구조 제한 한번 볼까요? 자, 저 구조 제한은 여러분 벽 두께의 구조 제한이에요. 자, 저 표를 잠깐 볼까요? 저 표. 여러분 1층은 여러분 그 표에서 맨 상대로 보면 1층은 단층 건물이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 가면 2층이라고 있는 2층 건물이에요. 아셨죠?
이 1층 건물의, 즉 단층 건물의 벽의 두께는 여러분 190mm면 돼요. 그런데 2층 건물에서 여러분 1층과 2층의 벽의 두께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1층은 2층의 벽의 두께를 여러분 어때요? 감당하니까 1층의 벽이 더 두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의 벽의 두께는 몇 미리? 290이지만 2층의 벽의 두께는 190mm면 되는 거죠. 저거 이해돼요? 그 옆에도 여러분 그림이 있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내력벽의 구조 제한에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내력벽으로 되려면 첫 번째, 내력벽에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자, 내력벽에 높이에 제한이 있고, 세 번째, 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도 제한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내력벽에 두께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력벽의 길이는 여러분 절대 10m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10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자, 높이는 2층 건물에서 2층의 높이는요 4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자, 내력벽에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좀 갑시다. 자, 이 내력벽의 높이는요 건물이 1층이 아니라 여러분 2층 건물이라고. 이렇게 2층 건물에서 요 2층만의 높이가 전체 높이가 아니라 2층만의 높이가 4m로 넘어서면 안 된다고요. 왜? 가분수가 돼서. 가분수가 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얘는 횡격이 약하니까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요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얘기는 그 건물이 너무 크면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셨죠? 그래서 너무 크게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께인데요. 자, 두께는 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냐면 여러분 벽돌 구조일 때와 두 번째 블록 구조일 때가 얘기가 달라져요. 왜? 크기가 달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벽돌 구조는 해당 벽 높이에 자 2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 블록은 해당 벽 높이에 자 16분의 1 이상의 두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나마 14, 80 이런 건 숫자가 단순해서 빨리 외우기 쉬운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하셨죠? 벽이 불룩 하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셨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 좀 알려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구조 제한까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자, 262페이지 계급부의 구조 제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